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끼지만 나에겐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다. 여행 출발 전 마지막으로 물건들을 점검한다. 가방은 최대한 작고 휴대성이 편한 것을 준비했다. 20대 초반에 전국 일주도 해보고 몇 달 전 일본 여행 다녀본 게 내 인생의 전부여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전국 일주 할 때는 숙박비를 아낀다고 텐트를 짊어진 채 다녔는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텐트를 택배에 담아 집으로 보내버렸다. 그 이후 일본 여행 갈 때도 최대한 짐을 줄이고 갔는데 이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 필통에 이것저것 잡다하게 넣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 최대한 작은 필통을 샀고 간편하게 볼펜과 화이트, 샤프와 지우개, 그리고 샤프심이 전부다.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로 해서 여행용 목욕 세트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다. 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여행용 목욕 세트를 떠올리면 몇 번씩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일회용식 소량 포장돼 있어 작은 가방에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해 편리하다고 느껴졌다. 치약, 삼각대, 보조 배터리, 고프로 카메라, 마지막으로 팬티와 양말 하루치씩 작은 가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부산은 남쪽 지방이니까 안 추울 것 같아 내복에 후드티만 입었다. 어렸을 때부터 주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편이다. 밝은 색깔의 옷은 때가 잘 탄다는 소리를 들어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워낙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어 어두운 색의 후드티나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어두운 옷 말고 다른 색의 옷을 샀던 기억은 8년 전 군대에서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할 때 동기들이 골라줘서 입은 옷밖에 기억이 안 난다. 지하철을 타고 출발을 하는데 오늘 묵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안내 문자가 왔다. 저녁에 하는 파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기본적인 안내를 밑으로 일회용품을 1,000원에 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귀마개를 판다는 내용도 보였다. 혹시 밤에 많이 시끄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도 생겼다. 10시 40분 고속버스역에 도착했는데 평일 오전인데 불구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주중 할인을 받아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예약했다. 검색을 해보니 KTX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이 넘치는 나에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버스를 타고 버스 내부를 구경하는데 머리를 받치는 쿠션도 빵빵해 보이고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다짜고짜 나를 보시더니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해를 못해 영문을 몰라 어리버리타고 있었는데 이곳은 우등석이고 프리미엄은 옆에 있는 버스라고 하셨다. 깜짝 놀라 생수도 못 챙기고 허둥지둥 옆에 있는 버스로 이동했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이곳은 다른 색이었다. 책상을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도 무선 충전해 좌석 사이의 공간도 넓어 뒤에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발도 쭉 뻗을 수 있어 침대처럼 누울 수 있다. 우등버스보다 10,000원 정도 비쌀 텐데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4시간 되니까 우등버스보다 1시간에 2,500원씩 더 비싼 거다. 요즘 PC방도 1시간에 2,000원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다면 프리미엄 버스를 탈 것이다. 잠에 들다가 깼더니 휴게소였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시간을 보니 1시 55분이었다. 잠자느라 휴게소에 도착한지 몰랐는데 내가 늦게 나온 것 같다. 왠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2시 정각에 버스가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휴게소에 왔는데 알감자 하나쯤은 먹고 싶은 로망이 있었다. 내 머릿속에 다급함이 떠오르며 어린 시절 들었던 효과음이 울렸다. 얼른 직원분에게 알감자를 구매했다. 그런데 알감자에 버터 향이 안 나서 물어보니 뒤에 있는 소스들로 양념을 하면 된다는 거다. 그 순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영상은 못 찍었다. 핫도그를 먹을 때 케찹이랑 머스타드, 설탕 3가지 전부 뿌려 먹는 편이다. 핫도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눈앞에 보이는 양념들을 전부 일단 때려 박았다. 시계를 보니 3분 남았다. 정신없이 입에 쑤셔 넣고 버스에 도착하니 내가 마지막 탑승객이었는지 바로 출발했다.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넘어 숙소로 들어갔다. 숙소 앞 마주 보이는 곳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 바로 숙소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바다가 보이는 모텔에서 자려고 했는데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서 그냥 25,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다. 어릴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점심 먹고 건물자재 위에서 몇 번 자본 적도 있고 군대에서도 불편함 없이 잘 자서 잠자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은 없었다. 침대마다 암막 커튼이 있어 빛도 잘 안 들어왔고 침대도 푹신해 정말 편했다. 비가 와서 할 게 없어 생각하다 시청자분이 댓글로 영화를 추천해 주신 게 떠올라 검색을 해봤다. 9시 서면에 있는 영화관에 표를 예매했다. 영화관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저녁을 먹고 찾아가면 예매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부산의 명물인 꼼장어를 먹으러 갔다. 메뉴판을 봤는데 이왕 먹을 거 제대로 먹자는 생각이 들어 다른 꼼장어보다 10,000원 비싼 국내산 꼼장어를 주문했다. 꼼장어가 나오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원래 이렇게 살아있나요? 예, 이게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노릇노릇 꺼서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손님이 오셔서 내가 못. 이런 상태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다. 사장님에게 어떻게 먹는지 조언을 구하니 일반적으로 기름장에 찍은 다음 전구지와 함께 먹는다고 한다. 전구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추에 고춧가루를 버무린 음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꼼장어는 부위마다 식감이 달랐고 꼬리 부분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흥미로웠다. 몇 달 전 일본 여행에서 먹었던 소의 혀인 우설이 떠오르는 식감이었다. 아까 전 예매한 영화를 보러 갔다. 재즈를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악기를 연주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울림을 주는 영화였다. 피아노를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됐다. 처음에는 악보에 있는 콩나물도 읽을 줄 몰랐는데 이제는 느린 속도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피아노를 치면서 느낀 점은 나도 피아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하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압과 억압을 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은 못하겠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느릿느릿하고 생각이 많아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이런 나를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피아노는 느리고 답답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나를 사람들과 다르게 다그치지 않고 너그럽게 기다려준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건반을 누르면 친절하게 소리를 내준다. 책도 마찬가지로 한 권을 읽는데 몇 달이 걸리는 편이지만 느리게 읽는다고 다그치거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뜻대로 다그치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가 못하더라도 옆에서 기다려주고 힘들어하면 성장하게끔 약간의 도움과 격려를 해주는 쉼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함께 있을 때 불안하고 긴장하는 것보단 서로 눈치 보는 것 없이 편안한 것이 좋은 것 같다. 배움의 끝은 없다고 느낀다.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다. 아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동 발달에 관련된 책부터 읽어보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부산하면 떠오르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다. 부드럽고 슴슴해서 깔끔하게 먹기 좋아. 호불호는 없을 것 같지만 강렬한 특색은 없다고 느껴졌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오늘 서울로 가기 전에 먹었던 국밥이 기억에 남는다. 돼지고기가 뭉텅뭉텅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어 투박해 보이고 돼지 잡내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렬한 날 것의 향이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떠오르는 부산의 느낌이었다. 투박하지만 강렬하고 진한 느낌.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단 자신의 색깔이 있는 게 더 끌리는 것 같다. 소화도 할 겸 아침 바다를 구경했다. 어젯밤과 다르게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이번 여행의 목적인 지스타를 찾아갔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관련하여 유명한 행사장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으로 게임을 했었다. 내 인생에서 즐거웠을 때를 뽑으라고 하면 게임 방송을 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내년에는 외국에서 하는 행사장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 내년 1월부터 영어 과외를 해줄 선생님도 미리 구했다. 일단 목표는 1년 동안 과외를 받아 읽고 말하기, 쓰기를 문제없이 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나란히 펼쳐진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사람들,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어느 유튜버분은 먹방을 라이브로 하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방송 장비도 보고 신기했다. 그리고 성승환 캐스터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격투기나 여러 게임 대회에 캐스터로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특색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연예인을 봐도 무덤덤한 편인데 성승환 캐스터는 친숙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반가웠다. 2시간 정도의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밀면을 먹었다. 잔치국수처럼 따뜻한 밀가루 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냉면처럼 차가웠고 면발도 냉면처럼 탱글탱글했다. 여름에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옷도 얇게 입어서 그런지 너무 추웠다. 평소라면 PC방에서 시간을 때웠을 텐데 바다 앞에 왔으니 몸도 녹일 겸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버스 시간이 다가와 서울 가기 전 아까 전 영상에 나온 국밥집을 찾아갔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 배를 채울 겸 들어간 곳인데 나에게는 맛집이었다. 공짜 막걸리도 있어 오랜만에 한 잔 마셨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